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 가압류나 가등기 등이 있는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물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필자가 이번에 집필한 만화로 배우는 NPL 책자를 잠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총 8가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이 책자의 출판은 금년도 12월 말로 기대하였으나 만화가와 출판사에 의하면 연말까지는 힘들고 연초에 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필자는 맹지로부터 시작하여 법정시장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까지 오랜 기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필자는 NPL과 관련된 책자의 집필을 마치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합니다만, 현재 학원은 대면 강의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줌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을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원 수업을 대면으로 할 수 없게 되어 비대면 강의, 즉 줌 프로그램을 통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필자가 진행하는 줌 강의를 2020년 말까지는 여러분들 누구나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OK 경매를 검색하셔서 필자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학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강의 시간에 맞춰 초대하겠습니다. 줌으로 강의를 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일반 PC 등 모든 기기로 수강이 가능하며, 맨 처음으로 줌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필자가 보내드리는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강의실 오픈은 강의 당일 오후 6시 반 정도에 오픈을 합니다. 자, 필자가 진행하는 줌 강의는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무료로 진행하지만은 2021년 1월부터는 유료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수강료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월 1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1년 수강 신청을 하시면 1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강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는 현재 학원에서 강의 중 사용하고 있는 기본 교재인 경매 강의 노트를 각각 택배로 보내드리고, 1년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현재 대형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필자의 집필도서 7권을 무료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7권의 도서 중 맹지, 법정시장권, 공유지분 경매, 유치권, 부동산 등기 책자는 진도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하여 줌 강의를 시청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줌 사이트에 접속 후 프로그램을 접속한 후 회의 참가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회의 아이디 460-727-7622를 입력 후 참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의 암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12월 31일까지의 암호는 1234입니다. 1234를 입력하고 클릭한 다음 우측 아래와 같이 참가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줌 회의 아이디는 460-727-7622이며 2020년 12월 말까지 암호는 1234입니다. 자,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 2024경 망공 452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물건으로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란을 보면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경락자가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해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있습니다. 먼저 분석을 위하여 등기부를 보면서 등기 분석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기 분석표를 보면은 각구 5번
5번 두 사람이 상속을 하여 그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 경매가 되어 낙찰을 받았고 낙찰받은 사람의 지분에 2020년 6월 15일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청구서를 제기하여 즉 형식적 경매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경매 사이트는 가압류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이를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말들이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갖고 싶어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인수해야 한다면 절대로 이 물건은 경락받아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자, 필자가 집필한 만화로 배우는 공유지분 경매 책자 중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의 113페이지를 보면은 대법원 2009년 10월 29일 선고 2006-3790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오늘 이 시간에 보는 물건과 똑같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10분의 1, 10분의 9씩 각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가압류와 가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자 법원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현금화한 후 배분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이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즉 형식적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그 후 이 물건이 낙찰이 된 후 경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가압류와 가등기를 말소해버리자 가압류와 가등기권자가 회복, 즉 말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말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과 같이 형식적 경매에서도 소멸주의를 취해야 하냐는 것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공유자 중 자기 지분에 이런 가압류나 가등기, 근저당권의 행위를 한 사람과 자기 지분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판결에 따라 각 지분별로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 각 지분별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한다면 누구나 자기 지분에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을 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주의를 취하여 말소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은 집행법원이 소멸주의를 택하지 않고 인수주의를 취하려면 매각 물건 맹서서에 그 뜻을 공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입찰 보증금이 20 또는 30%일 경우에는 그 뜻을 공지하듯이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서서에 공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법정 매각 조건은 공지를 안 해도 다 하는 것이니까 공지를 안 해도 되지만은 특별 매각 조건은 반드시 공지해야 하는 것이니까 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물건은 경매법원에서 소멸주의를 택하느냐 인수주의를 택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원 경매 정보에 인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특별 매각 조건이니까 인수를 해야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면 법정 매각 조건으로 당연히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은 법원 경매 기록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의 가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됩니다. 만약 경매법원에서 인수주의를 택했다면 물건 비고란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나 보증금이 20% 또는 30%일 경우에도 반드시 이 물건 비고란에 기재가 됩니다. 법원 경매 기록에는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이 물건 비거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 가압류, 가등기 등이 말소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오픈한 줌 강의를 들어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OK 경매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